자기, 응? 나 밥 먹었어. 응? 뭐 먹었는지 안 물어? 뭐 먹었는데? 메밀국수하고 초밥. 잘했어. 나 이제 성수동 지점에 잠깐 나가봐야 해. 알았어. 7시 30분까지는 집에 들어갈 거야. 자기는 언제 들어가? 난 조금 늦어. 왜 늦냐고 안 물어? 뭘 물어 그런 걸. 자기, 어? 사랑해. 이 남자 왜 이러는 거야? 날 의심하는 건가? 아니 헤어졌을 때 소개팅한 거 그거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저렇게 저럴 정도야? 의처증 같은 거 아니야? 왜 저래 진짜? 하긴 소개팅 남이 꽤 괜찮았지. 그때 하마터면 사귈 뻔. 그래도 이 사람 같이 여자에게 이렇게 잘하는 남자 힘들지. 1년 후. 길 선배, 헐. 너 여기 살아? 왜 못 봤지? 아니요, 이사 온 지 3주 됐어요. 헐, 이렇게 뵙네요. 어허, 이야, 세상 좁다. 그래, 와이프는 잘 지내고, 우리 집 사람도 못 본지 꽤 되죠, 선배. 하긴 저랑도 늦결혼 선배 아기 돌잔치 때 보고 마지막이시죠? 그런가? 그럼 벌써 5년 만이네. 아, 선배 반가워요. 여기 몇 층 사세요? 나 곧 14층에서 내려. 그리고 여기 우리 집사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모르실 겁니다. 결혼식은 못 갔거든요. 선배가 청첩을 안 해서요. 임마, 안 하면 좋은 거지. 부조 굳었잖아. 하하하, 선배는. 아, 네. 자기, 나 먼저 내릴게. 편하게 얘기 나누시게. 자기, 나 이거 바지 산 거 쇼핑백. 이리 줘. 세탁하면 돼? 어. 아, 선배 14층 사시는구나. 우리는 18층에 살아요, 선배. 아, 그래. 와이프랑 한번 내려와. 언제 맥주나 한잔 하게. 여보, 먼저 들어가. 나 번호 좀 주고받고.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한번 내려오세요. 네, 반가웠습니다, 형수님. 선배님, 형수님 배가 아주 많이 부르시네요. 좋으시겠어요. 뭐, 하하, 다음 달이 출산이니까. 네, 우리 와이프 출산할 때가 엊그제 같네요. 와이프 기억나시죠? 네 와이프 당연히 기억하지. 공부 잘하고 예뻤지? 하하, 뭘요? 그래, 보자 곧. 네, 선배님. 곧바로. 자, 이 사람 바지 샀다더니 쇼핑백 좀 열어보자. 어떤 거 샀나? 카키색 예쁘네. 얼마냐? 영수증 좀 보자. 이태원에서 산 거야? 헐, 돈 좀 번다 이거냐? 21만 원짜리 바지도 막 사. 그것도 두 벌이나? 요즘 이태원 거래처 있나? 지난번도 이태원 식당 영수증 보이더니. 며칠 후. 세상에 택배기사랑 그랬다고? 그랬다니까. 그건 정말 역대급이다. 와, 그거 누구야? 어떤 년이야? 세상 엽기적이고 끔찍한 년. 가정 있고 아이랑 남편이랑 한 집에 사는 집에서 그런 짓을? 도대체가 머리에 총 맞았냐? 우리 바로 위층년 이야기야. 정말 더럽다. 싫어 싫어. 나는 인투파크 도서를 보통 그 기사가 배달해 주거든. 진짜 잘생기긴 했어. 아니다. 매력 있게 생겼다고 해야겠지? 와, 그러니까 그 택배기사 그 딱 몇십 분 사이에 하고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공짜를 스릴 있게 즐긴 거지. 그 택배기사 놈 더 웃긴 건 세상에나 와이프 있고 우리 윗집년 말고도 바람피는 년들이 한둘이 아니었대. 모두 다 택배 전해주는 집들. 기막혀. 위층년하고 완전히 서로 간에 100원 한 장 안 드리고 남편과 자는 방에서 질펀하게. 토 나와 그만 이야기해. 얘들은 결혼 전이나 후나 맨날 그런 불륜 이야기들 주워 드리는데 뭐 있어. 신랑이니? 뻔하지 뭘 묻니. 바가지 주책 바가지 커플. 난 안 그래. 빼줘. 우리 신랑만 혼자 애달아 저러지. 아, 얼른 받으셔. 짜증나니까. 바로 받으면 매력 없지. 좀 튕겨야지. 여보세요? 자기, 나 지금 거래처 미팅 나왔다가. 그건 알잖아. 점심 얻어먹고 다시 사무실 복귀 중. 차 안 가지고 나갔잖아. 지하철.
그래, 알았어. 지금 삼성역으로 가는 거야. 알았어요. 끊어요. 퇴근 전에 통화해. 사올 거 카톡하고. 나 지금 나와 있어서 내가 장봐 들어갈 거야. 멀리 갔어? 아니야, 친구들이 집에 와서 밥 먹으러 나왔어. 끊어. 니네 신랑하고 널 보면 무슨 천연 기념물 같아. 와이프한테 일거수일투족 보고를 너무 잘해. 어쩜 그리 한결같냐? 잘해주지. 잘해줘. 달콤해? 그럼. 아니, 결혼하고 나서 너무 잘하면 의심이 들고 바로 의심을 하지. 그건 바람핀다는 증거니까. 근데 이건 뭐 결혼 전부터 늘 한결같으니까. 얘들을 보고 천상 배필이라는 거야. 얘 봐라, 머리하고 나온 거 세상에 아가씨보다 더하다. 얘야 워낙에 꾸미는 거 즐기고 좋아하니까 아직 신혼이기도 하고. 암튼 궁합이 그렇게 좋다더니 둘이 진짜 잘 사네. 아냐. 뭐? 의처증. 뭐? 의처증 의심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너무 심하잖아. 늘 한결같이 한두 시간마다 전화하고. 그런가? 바람질은 의외로 간단히 잡을 수 있는데 폰 하나로도. 뭐? 네이버 길찾기 지하철 노선도 검색만 누르면 쫙 떠. 그거 지우는 사람 별로 없잖아. 니들은 검색하고 지워? 아, 그렇구나. 아니, 나도 안 지워. 이놈의 인간이 평소에 전혀 안 다니는 동네, 관리 없는 동네 노선이 뜨면 빼박일 경우가 10에 9란다. 어머, 진짜? 그래, 엄마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야. 네 어린이집 엄마들은 참 건전한 정보들 주고 받는다. 추저분한 지지배들, 결혼 전부터 그렇게도 바람 불륜 이야기 찾더니 우리 그이랑 나까지 그런 더러운 구덩이로 끌어들이려고. 어딜? 어림도 없거든. 그런데 그건 뭐야? 커리큘럼. 너 아침에 어디 갔다 왔어? 일 해보려고. 얘네도 경기 타는구나. 경기가 어렵다더니. 얘 남편이 제일 그렇지, 그쪽이. 너 왜 그런 눈빛으로 봐? 내 눈빛이 뭐? 너 보험하려고? 하긴 넌 밝고 인맥도 넓으니까. 그게 아니라 위층 그년도 집에서 피아노 과외만 하는 모양이었거든? 올해 또 피아노 치나 보네? 피아노 위에서 그 짓 했다니? 아이, 얘는 그만해. 더러운 남의 이야기. 그년 제대로 된 능력도 없는데 쫓겨나는 꼴 보니 정말 무섭더라고. 사람 일 언제 알 수도 없고 내 남편이 바람피지 않을 거란 장담 못하고. 솔직히 우리과 동기들 다들 그렇잖아. 애 낳으면 경력 끊어지고 과 자체가 그렇지. 너 빼고 누가 일하냐? 우리 패거리 4명 중에. 나야, 우리 엄마가 계속 아이를 봐줬으니까. 우리 엄마 허구한 날 말씀하시길 남자는 절대로 믿지 마라. 남편이랑 애인이랑은 끊어줘도 네 일은 끊지 말아였어. 몇 시간 뒤. 사모님, 지금 들어오세요. 택배 찾아가세요. 아, 네, 감사해요. 아기 용품이 잔뜩이네요. 네, 그 사람이요. 아기 때문에 사장님이 아주 힘들어 하시죠? 하하하, 네, 아시네요. 지하 주차장에서 가끔 새벽에 내려와 주무세요. 하하하, 저도 젊은 날 많이 한 짓이라서 잘 알죠. 하하하, 참내 창피하게 집에서 아기가 많이 울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렵 부모 힘들게 하죠. 네, 그 새벽에 뛰기도 하셔서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스트레스 푸신대요. 어이구, 참네. 그날 저녁. 또 사왔어? 잘 먹잖아. 그만 사와. 냉동고에 한가득이야. 잘 먹고 좋아하잖아. 다정도 이 정도면 병이야. 진짜 적당히 좀 해. 왜 짜증을 내? 자기 먹으라고 사왔고만은. 그리고 자기 나한테 전화 좀 자주 하지 마. 왜? 정말 그러지 좀 마.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 뭐라는데? 자기 의처증 있대. 내가 의처증 있는 남편하고 사는 한심한 지지배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겠냐고.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전화해서 자기한테 어디서 뭐 하는지 물은 적 있어? 그야. 나 움직이는 거 보고 하잖아. 자기 어디서 뭐 하는지 물은 적 있냐고. 말해봐. 아, 그렇네? 나 엄청 기분 나빠. 날 어디 그런 세상 천치 같은
붕딱들하고 비교하는 거야. 열받게. 자기 친구들 뭐야? 1년 후. 아가, 통화 괜찮냐? 네, 어머님, 괜찮아요. 왕자는 자고? 네. 그래, 그럴 때 집안일 후다닥 해치우거나 너도 폭 자둬라. 네, 자고 일어났어요. 잘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얘는 무슨 일 있어야만 돼? 난 너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거니? 전화 잘 안 하시잖아요. 저 귀찮아 한다고요. 있잖냐. 나 니네 집에서 가져온 그 커피 어디 무슨 네 남편 그 후배네 집이 한다는 커피 말이야. 네, 어머님. 콩커피 맛있죠? 내려 드셔보셨어요? 그래, 참 향도 좋고 맛나더라. 그거 용산에 있다고 했지? 네. 우리 오늘 친구들이랑 용산 친구 집들이 가는데 가는 김에 거기 가려고. 다들 커피 순이 들이거든.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 어머님 가세요. 팔아주고 좋죠. 그이 후배 와이프가 해요. 저는 집에서 너무 머니까 팔아주고 싶어도 못 팔아주고요. 그이하고 전 그 동네 생전 안 가니까 어머님이 대신 팔아주세요. 그래, 그래. 거기서 커피 코코넛 쉐이크가 맛있대요. 그래? 베트남 커피가 원래 맛있어요. 너 전화 들어오지? 네, 그이에요. 어이구야, 벼락 대신 보고하는 칠푼이. 전화 얼른 안 받으면 또 지랄한다. 받아라. 거기 주소 찍어줄래? 네, 주소 제가 알아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라, 끊자. 네. 1년 후. 진짜 너무 심하다. 깜짝이야. 왜 그렇게 놀라? 아니, 이 시간에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꼭 나가서 담배 피고 걷고 돌아다니고. 그럼 어떡해. 이 시간이 제일 한가한데. 자기 밤에 너무 일찍 자지 마. 그러니까 새벽에 깨서 자꾸만 담배 피러 나가지. 걷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데. 암튼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해. 아, 그럼 타임을 바꾸던가. 누군 새벽 시간에 아기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공주가 자기 손만 타서 그렇잖아. 자기가 처음에 길을 잘못 들여서. 난 자기 몇 시간이라도 도와주려고 쪽잠 자며 이러는데. 고맙긴 한데 경비 아저씨가 당신 운동 안 하는 거 알려줘. 뭐라고? 당신 차에서 잔다며? 당신 자고 있더래. 정말 얄미워. 그러니까 아기 봐준다는 핑계로 타임 바꾸고 자기는 결국 나가서 자고 들어오고 뭐 하자는 거야? 알았어. 아우, 담배 냄새. 담배 좀 끊지.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3살, 1살 담배 끊으란 소리 했단 봐. 나한테 담배 끊으라는 건 당신 커피 끊으란 소리와 같다고. 담배 끊으란 소리만 하면 괜히 목소리 커지고. 그리고 나 커피 안 끊었어? 몇 개월 수유하고 다시 마시잖아. 커피 마시기 시작하면서 커피 때문에 모유 수유도 안 하면서 자기가 엄마냐? 말이 많아. 와, 우리 드디어 싸우는 거야? 아이 낳으면 세상 금술 좋은 부부도 싸운다더니 드디어 싸우네? 말이 많으니까 그렇지. 누군 새벽에 미친놈처럼 이러고 싶어 이래? 그만하자. 둘 다 육아에 지쳐 신경이 날카로워 있으니까. 그만하자고요. 나 잔다. 공주 깼어. 얼른 가봐. 알았어. 아, 그리고 전복 떨어졌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알았다고 한마디만 해. 공주야, 알았어. 아빠 간다. 저 지집애도 너무해. 지 아빠만 사람인가? 며칠 후. 안녕하세요, 아저씨. 택배 이거 하나는 저희 집 거 아니네요. 아이고, 그러네요. 하하, 사모님? 네? 아기가 둘이라서 사장님이 더 힘드신가 보죠. 네? 그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더니 요즘은 일주일에 이틀은 내려와 주무시네요. 아하하, 네. 다음 날. 아니, 그 경비 아저씨는 내가 내려와 자나 안 자나 그것만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대. 아니, 왜 화는 벌컥 내. 아니, 난 그 사람 관심 없는데 누가 날 지켜본다고 생각해봐. 그게 그분들 업무야. 입주민들 동선 보는 게, 아파트 드나드는 사람들 체크하는 게. 참네. 뭐해? 이불. 왜? 자기 힘들잖아. 이불 욕조에 담갔다가 밝게.
하하, 주말이니까? 뭘 물어. 얼마 후. 엄마, 엄마. 왕자 또 그러네. 엄마. 입에 대지 마, 지지야. 몇 번 말해. 지지야, 안 돼. 입에 넣으면 안 돼. 니네 아빠는 공주 재우면서 아주 자기가 꿈나라다, 그치? 공주, 공주. 그래, 공주 귀엽지? 니네 아빠는 자고. 왕자야, 엄마랑 그림책 볼까? 싫어.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책을 싫어해? 책은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읽으라고 있는 거야. 책을 또 침으로 빤다. 오마나, 니네 아빠 카톡 왔다. 택배 왔나 보다. 니들 먹일 전복 주문하라고 했는데. 아싸, 저녁에 온단다. 왕자씨, 내일 엄마가 전복죽 맛있게 해줄게. 복, 복, 엄마, 복. 그래, 전복. 이 사람 폰은 무슨 앱이 이렇게 많아? 참네. 에? 네이버 길찾기, 지하철? 좀 볼까? 내가 뭐 동선 뻔한 남자 나한테 심하게 집착하는 네 아빠를 의심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사람이란 게 오늘은 왠지 육감이 보라고 그러네. 뭐지? 녹사평? 한강진? 용산 쪽 아냐? 이쪽을 이렇게 자주 가나? 이 사람이? 갈 일이 없는데? 이태원에 옷 사러 가나? 용산... 여자의 촉은 진짜 미쳤죠. 절대 무시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똑같은 일상, 여전히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들의, 특히 갓난쟁이 딸아이에 미쳐서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남편. 그냥 평소랑 똑같이 아이들 돌보고 각자 낮잠 자고 그렇게 휴일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싸우지도 물론 않고요. 너무 평온한 토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었고 아이가 들고 온 폰에 카톡이 오는데 갑자기 그냥 쎄해지는 그런 거. 핸드폰을 그냥 만지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여자의 촉 말입니다. 얼마 후. 오늘은 택배가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사장님이 잘 안 내려오시네요. 하하하. 짜증 내더라고요. 그거 말했더니요. 아이고, 제가 괜한 걸 말씀드려가지고. 에이, 아니에요. 궁상스럽게 뭐 하는 짓인지. 뭐라고 잔뜩 했어요. 하하, 잘 하셨네요. 네, 그럼 수고하세요. 얼마 후. 웬일이야 너? 공주는? 이러고 나와 있을 여유 있어? 갓난쟁이 엄마가 말이야. 친정 엄마한테. 그래? 예, 나 이거 머리 좀 봐. 정말 왜 그러냐? 뭔 일이 있어도 머리 말고 나오는 애가? 내가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냐고. 뭔 일이 있기는 있구만. 근데 여기 카페는 마천루 사이에 있으면서도 참 한가하다. 사람이 별로 없네. 경기가 그래서 그런가? 아니야, 여기가 좀 그래. 조금은 위층들이 다녀. 어쩐지 그런 거 같더라. 일 시작한 지 얼만데 돈 번다고 어느새 이런 데 들락이는 거야? 안 비싸? 비싸잖아. 우리 지점 전무님이 여기 회원권 카드 주셨어. 그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법인카드 방식이라서 직원들한테 한 번씩 서비스 하셔. 나가서 하루 사용하라고. 주요 고객들 접대 제대로 하라고. 대단한데? 멋지다. 그치? 사람도 꽤 괜찮아. 오, 이제 곧 결혼하는데 예비 신부는 더 괜찮아. 그래? 금융위원장 상도 수상했어. 서초구 지원단 다운지점. 아이고, 그건 됐고. 너 무슨 일이야? 이 모양으로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냐. 그냥 세상이 다 후들거려서 이야기나 하려고. 밥부터 먹으러 갈까? 곧바로. 여자의 초가 내가 보험을 왜 시작한 것 같아? 그야 뭐 위층 있잖아. 그 여자 사건 터지고 갑자기 남편이 의심되더라고. 뭘? 우리 애들 아빠 4년 전에 직장 부서 이동하면서 차로 3, 40분 정도 거리 지사로 발령받았는데 차 막히면 2시간도 걸린다고 하면서 오피스텔을 갑자기 얻더라고. 어머, 그랬니? 그러면서 회사 근처로 가서 운동 좀 해야겠다 하고 테니스에 헬스를 미친 듯 하는 것 같더라고. 집에 오면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집에 와서 팔굽혀 펴기 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고 매일 운동.
그렇게 6개월간 오피스텔 살면서 주말부부 했었거든. 그랬구나. 그런지 반년 후에 추석 때 시댁도 친정도 안 가고 동창들 만나 퍼마시더니 오피스텔 정리하고 다시 집에서 출퇴근하더라. 4년 전 일이지만 다시 생각하니 그때 바람 났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 당시엔 내가 애들 때문에 정신 없었고 남편을 너무 믿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 당하지 않으려고 맘 먹었어. 당하지 말아야지. 사실 그때 알았다 한들 나는 이혼 안 했을 것 같아. 못했겠지. 비참했을 거야. 알았는데 못하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양육비 준다 해도 나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워? 그렇지. 여자들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참고 살겠지. 여자들이 모두 전문 커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라고 윗집 여자 비슷한 꼴 나지 말란 법 없었고 요즘은 유부남 처녀보다 유부남 유부녀끼리 더 많이 바람핀다고 하잖아. 그래. 근데 난 이 남자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믿었지. 사람마다 달라. 매일 집구석에 있어도 필 건 다 펴. 바람은 계속 핀단다. 그게 그렇다더라. 레이더가 확실히 의심 갈 만한 게 또 잡히면 사람 붙여서 바로 알아봐. 시간 허비하지 말고. 아니, 나는 벌써 잡히고 있어. 그래? 그럼 빨리 해결해. 그럴 거야. 소리 소문 없이. 매가 꿩을 잡듯 한 번에 단숨에 목줄을 꽉 숨통을 죄어버릴 거야. 네 남편 말이야. 늘 너무 친절해. 그게 왜? 그거 쉽지 않거든. 집에 아내한테 그렇게 한결같이 잘하는 거 늘. 근데 아리까리한 게 늘 친절했거든.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그런 거에 당하지 마. 맹충이같이 속지 말라고. 그래. 며칠 후 새벽. 일주에 이틀은 새벽에 어딜 그렇게 나가냐? 몸이 옴실옴실 못 견디겠드나? 누구랑 놀아나실까? 첫째 태어날 때부터 육아로 힘들어한 우리 부부입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새벽에 육아 담당을 맡기로 했는데 새벽 흡연도 잦은 사람이다 보니 저는 잠결에 남편이 나가는 소리, 들어오는 소리만 어렴풋이 들었었죠. 첫 아이를 키우던 몇 년 전에는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 자동차 보조키를 가지고 따라 내려갔습니다. 제발 제 촉이 틀렸길 바라면서요. 30분 후. 아저씨! 어이쿠, 네, 사모님. 저기요, 아저씨, 주무시는데 죄송해요. 아닙니다. 깜빡. 아이고, 돌아볼 시간인데. 아저씨. 왜, 되게 무슨. 아저씨, 요즘 우리 그이가 새벽에 자주 내려와서 차에서 잔다고. 사실 그게 사업이 안 풀려서 어음이 자꾸 돌아와서 걱정 때문에 그런가 보더라고요. 어이구야. 집에 번개탄이 있어요. 가지고 내려간 것 같아요. 어이구야. 신고를 어디다가 신고를 저런. 차에 무서워서 그래요. 같이 112 신고 전에 제가 또 잘못 안 거라면 남편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그 사람 난리 피울 수가 있어서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경질 내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네네. 남자 그런 거 딱 싫어하죠. 우선 알아보고. 네네. 저 아저씨 다른 경비 초소 안 주무시는 분도 같이 가주셨으면 혹시나 저랑 아저씨 둘이서만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네네. 알겠습니다. 같이 가드리죠. 잠시만요. 107동에 얘기 좀. 잠시만요. 다행히 안 자고 있네요. 방금 카톡 대답하네요. 바로 오겠다고 하니까 같이 가시죠. 곧바로. 아니 저기 뭐지? 저 차가 왜 저래? 저기 사모님, 저 차가 보통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게요. 지켜보니 제가 착각한 것 같죠? 네, 저기 아이구야 씨게 노네. 이야, 그냥 새벽에 멀리서 볼 때는 몰랐더만. 아저씨, 여기 보조키요. 제가 심장이 떨려서요. 우리 모두의 짐작이 맞다면 현장을 잡아야 해서요. 아이구야, 이걸 참 해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부탁드린 거니까 괜찮아요. 증거는 제가 잡을 테니까. 사모님, 우리는 멀찌감치서 구경은 해도 될까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네, 어차피 다 본 거 구경한다고 더 달라질 것도 없죠. 실컷 구경하셔도 되세요. 곧바로 이 미친 것들 좀 봐라. 아주 발가벗고 차 안이 후끈하네. 그냥 완전 나체로 남사스러 무아지경이구만. 두 년놈들이 완전히 벗고 짐승처럼 뒤엉켜서 무아지경을 달리는 중에 차문이 달칵 열린 겁니다. 짐승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전체가 찢어지는 소리였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깊은 산속 짐승이 찢기는 소리였다고 하면 상상이 되실까요? 구경하는 세 사람의 눈 속에 갇힌 동물원 짐승 2마리가 동시에 경악하는 모습은 참으로 지금까지 영화입니다. 차 문이 달칵이요. 18층 년, 남편 후배의 와이프란 년, 동시에 남편의 동아리 후배란 년, 용산에서 카페를 한다는 년하고 남편과 그 상간녀는 14층, 18층 각각 가정을 두고 지하 주차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새벽마다 만나서 즐겼던 겁니다. 완전히 홀딱 벗고요. 각자 가정에 배우자와 자식을 두고요. 바로 이것들이 짐승이죠. 사람이라고는 못하죠. 차 안에서 그냥 바지만 벗는 게 아니라 두 짐승이 완전히 다 벗고요. 어디에서 읽은 기사인데 차에서 그런 상태로 하는 게 쾌감이 굉장하다고 하네요. 곧바로 뭐야! 문 닫아요! 문 닫아요! 문도 못 열 짓을 왜 해? 이 짐승만도 못하냐나. 문 안 닫아? 신발? 미친놈 아주 지랄하네. 야 이년아 미친놈아 왜 심장이 찢어질 것 같냐? 소리가 거의 짐승의 소리구만. 이 짐승들아 다리들 좀 떼. 아주 그냥 찹쌀떡 딱 붙여가지고 보기도 민망하니까 하체들 떼. 문 닫아요. 이년아 아랫도리 좀 가려. 위통도 좀 가리고 와. 사람이 어떻게 이리 뻔뻔하면 차 안에서 히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이지랄들을 할 수가 있냐? 문 닫으라고요. 변태년 울짓을 왜 해? 이건 진짜 토픽감이다. 나 이거 동영상 찍은 거 세상에 이런 일이에 보내려고. 차가 온통 진동을 해도 상관없게 사람이 얼마나 미치면 와이프 남편 자식 다 같이 사는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와 제정신이 아니네. 두 짐승은 넋이 나간 상태로 옷을 주워 입을 생각도 못하더라고요. 하긴 움직일수록 몸의 신체 부위가 다 드러나니 양 손바닥으로 신체 부위 가리느라 정신없는 꼬락서니는 참으로 구경할 만한 장관이었네요. 다음 날 해가 뜨기 전부터 온 아파트가 술렁거리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상간녀는 친정 아버지하고 오빠가 다음 날 쫓아와 머리끄댕이를 질질 끌고 친정으로 데려간 후 소식을 모릅니다. 그 상간년 남편은 양쪽에 거한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서 톡톡히 받아낸 후 용산 카페도 가격 잘 받아 팔아넘긴 돈도 그 남편이 챙겼고 이혼 소송이 끝나자마자 소리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이민을 떠났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 자식을 못 보고 살면 그 발걸음은 피해진다고 했던가요? 피해 골백번 물들어도 쌉니다. 왜냐고요? 이 인간하고 인연이요. 이 인간 결혼 전부터 무려 7년간 쭉 이어온 관계였더군요. 후배의 아내 붙어먹는 아주 미친놈이었던 겁니다. 그 상간녀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도 이놈과 가까이서 즐기기 위해서였고요. 도저히 인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후 후배의 여자랑 그럴 거면서 7년이나 결혼 전부터 그랬으면서 나랑 결혼을 왜 한 거야? 이 짐승 같은 더러운 놈아? 당신을 사랑하니까 했지. 이제 와서 결혼을 왜 했냐니. 개소리 어지간히 하시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7년이나 양다리를 걸쳐? 그럼 그쪽이 조강지처지 내가 아니잖아. 안 그래? 그쪽은 이미 결혼했잖아. 아, 그래서 못했어? 아니야. 그냥 우리는 속궁합이 맞았을 뿐이야. 그래서 7년이나 붙어먹었냐? 그래서 나한테는 잘했던 거고 바람 피우는 게 미안해서? 혹시 그 아이 거기 그거 당신 씨 아냐? 아니야. 아이 가질 시기에는 싸우고 안 만났을 때였어. 오, 기특하네. 그건 다행히 니 씨 아니란 거네. 근데 니 씨 아닌 거 확실해? 용서해줘.
저쪽은 완전히 가정이 파탄이 났어. 우리는 이렇게 무사한 게 네 생각엔 안 이상해? 공주 봐. 내 손이 타서 당신 공주 케어 못해. 공주 포기하고 내놓을 거야? 것 봐. 당신은 못해. 공주 때문에도 우린 못 헤어져.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엄마다. 문 안 열어, 이 짐승 같은 놈아! 엄마! 당신이 나가봐. 미친놈, 네가 열어. 네 엄마잖아. 너 찾는 거 안 들려? 엄마, 아야, 엄마, 야구방망이, 그거 먼저 내려놓으세요, 엄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누구하고 무슨 짓을 해? 지하주차장에서 무슨 짓을 해? 후배 와이프랑 뭘 해? 네가 사람이냐? 짐승의 새끼지? 엄마, 그건 무기예요. 제가 바로 이혼을 했냐고요? 아니요. 그 지경을 당하고도 왜 이혼 안 하냐고요? 병신 아니냐 하실 분들 계시겠죠. 저도 마음으로는 1000만 번 이혼했지만 그놈이 철저히 저를 속였던 만큼 저도 이혼을 길게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시댁에서 제 명의로 돌려주었고 시부모님이 저희 둘을 불러 재산의 반도 제 앞으로 주셨습니다. 바람피는 아들 믿을 수 없기도 하고 혹시나 며느리가 이혼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갈까 싶어 아예 단도리를 제대로 쳤다 할까요? 그 와중에 저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 당연히 위자료는 받아냈습니다. 얼마 후. 왜 이렇게 늦어? 무슨 상관이야? 아니, 가정주부가. 이젠 가정주부 아니야. 나 오늘 면접 보고 왔어. 당신이 뭐를 봐? 나 이제 일할 거야. 뭐? 누가 뭐래? 이 정도도 안 들리면 귓구녕 뚫어, 병신아. 누구 마음대로 뭘 하겠다고.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하네. 너 따위가 나한테 뭐라고 마음대로라는 개소리를 짓거려? 공주는 어쩌고. 네가 직장 때려치우고 집에서 공주 키우던가. 얼마 후. 전무님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무님은 무슨 그만 들어가. 내일 결혼식 때 봐. 우리 귀요미 색시가 널 너무 좋아해. 전무님 사모님께 샤바샤바 잘 해놔야지. 그래야 사회초년생 내 살 길이 열린다. 너희 둘 사랑 너무 예뻐 보여. 축하해. 나쁜 뽐 보지 말고 이쁘게 알콩달콩 잘 살아. 고맙다. 들어가. 다시 한번 땡큐. 그리고 샤바샤바. 얼마 후. 그놈 그거 누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결혼 전에 소개팅 했던 놈 아냐? 맞아. 그놈 차에서 네가 왜 내려? 네가 알아서 뭘 해? 이게 죽을라고 바람을 펴? 마음대로 생각하셔. 더러운 놈. 누굴 누구하고 같은 저질로 끌어내리고 있어. 그런데 안 알려줄 거야. 너도 한번 당해봐. 공주가 말귀를 알아듣고 아빠보다는 엄마를 찾기 시작하자 저는 곧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에게 넘긴 재산은 물론 남편에게 위자료는 따로 챙기고 혼자가 된 상간녀과 남편이 완전히 떨어진 것까지 확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아이들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오고 파괴한 뒤에요. 거기에 덤으로 제가 전무님과 따로 만나는 거 아닌가 질투에 휩싸인 전 남편은 매일 제 주위를 미친 듯 배회합니다. 접근 금지 신청을 걸어놓았더니 아무래도 곧 정신줄 놓지 싶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